정말 많이 애쓰셨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서 늘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도 스펙이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모를 가꾸고 패션에 신경 쓰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들도 넘쳐나고 매년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하며 먹고 싶은 것도 매번 참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은 도무지 빠지지가 않는 걸까요? 정말 많이 애쓰셨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서 늘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단순해요. 활동량보다 음식 섭취량이 많으면 당연히 그냥 살이 찌는 거고요. 음식 섭취량보다 활동량이 많으면 그냥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살을 못 빼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너무나 맛있는 것이 많고요.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귀찮을 뿐이란 게 큰 문제예요.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많은 분들의 스토리가 딱 요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스토리에 다이어트의 힌트가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어떻게든 꾹 참고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요. 그 한 끼도 샐러드와 닭가슴살과 달걀과 토마토를 먹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와중에 운동을 새로 끊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며칠간 0.5kg씩 2kg씩 빠지는 결과를 보면서 의지를 다지지만 언젠가부터 체중은 멈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도 도무지 도와주질 않아서 큰 스트레스와 함께 한번 무너지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의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결국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는 시작부터 장기간 견딜 수 있을 만한 음식 조절과 운동량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고 3일 정도는 0.5kg에서 많으면 2kg까지도 쉽게 잘 빠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함정입니다. 이건 사실 다이어트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초기에 수분이 빠지거나 숙변이 빠져서 수치만 살짝 내려간 게 다거든요. 물 한 잔 마시고 밥 먹으면 바로 돌아올 무게라는 거예요. 초반 며칠 체중이 내려간 상태에서 짧게는 1, 2주에서 길게는 달 단위까지 넘어가는 정체기가 찾아오는데 분명히 더 많이 움직이고 덜 먹어도 체중이 내려가지 않아서 의아해하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평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활동량이 늘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순순히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저항을 합니다. 적게 먹어도 흡수율을 높이고요. 활동을 할 때도 칼로리 소모를 줄이고 아껴버려요. 내 마음과 몸의 반응이 따로 놀거든요. 이것이 적응이 돼서 지금의 활동량과 섭취량이 나에게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다이어트는 사실 이 긴 기간을 버텨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수분이 빠지는 초창기에 의지를 다지고 도리어 버텨내야 할 정체기에 와르르 습관이 무너져 버리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든 버티세요. 통과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1차 정체기를 지나서 수월하게 빠지기 시작하던 체중이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갑자기 또 멈춥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체중이 더 내려가지 않아요.
2차 정체기가 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들 포기해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겁니다. 2차 정체기를 통과해야 요요가 덜 와요. 당장 내 매일의 활동량이 근거가 되는 활동 대사량 중심의 다이어트에서 지금의 이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활동량이 습관이 됐다고 인지해서 기초 대사량 중심의 다이어트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포기하고 나면 다시 활동을 줄이고 먹는 만큼 그대로 다시 다 올라옵니다. 반대로요. 이때를 또 잘 버티고 견뎌서 통과하고 나면요. 네, 정말 많이 편해집니다. 이 이후로는 최소한의 관리로도 쉽게 돌아가지지가 않거든요. 운동과 음식 조절을 무리하게 설정하지 말고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음식의 절대 양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양은 2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로 적당히 줄이시고요. 메뉴를 조절하셔야 돼요. 다이어트의 최대적인 탄수화물, 그리고 그 핵심인 밥, 빵, 면, 얘들을 날려주셔야 됩니다. 배부르게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기를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 뒤에 밥이랑 냉면 안 먹으면 오히려 빠져요. 고기를 애매하게 먹고 뒤에 밥 한 공기 혹은 냉면 한 그릇 쓱싹 하면 확 찝니다. 모든 식사에서 습관적으로 밥, 빵, 면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줄이고요. 모자란 양을 굶지 마시고 고기나 채소 혹은 다른 기타 다이어트 식품 중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채워서 공복으로 인해 너무 괴롭지 않도록 어떻게든 설정을 해주세요.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짜서 지치지 마시고요. 생활 중간중간에 차라리 규칙을 만드세요. 일어나면 간단한 근력 운동 루틴 한 세트, 집 나가기 전에 또 루틴 한 세트, 밥 먹고 나면 한 2-30분 정도 산책하기 규칙을 정하시고요. 집에 올 때 일정 구간은 걸어서 돌아오기, 요런 내가 따로 운동을 못 챙기더라도 생활만 그대로 따라가도 저절로 최소한의 운동이 되도록 기본 세팅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는 만큼 운동을 추가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숙적이 되는 다이어트,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시고요.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오늘 주제의 핵심 포인트들 꼭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올해는 성공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